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천승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체크해야 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검진을 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구체적인 검사 항목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검진을 끝내놓고 나면 올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검사 후 검진 결과까지 꼼꼼히 보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검사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질환이 더 진행해서 오거나 1, 2년 뒤 다음 검진 때 방문해서야 이전 이상 소견에 대해 상담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생기게 되는 질환들도 있고,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 검진 후 결과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인 고지혈증, 폐경 후 골다공증, 비타민 D 수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보통 검진 결과에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저밀도 콜레스테롤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 결과지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볼 때 의사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각각의 HDL, LDL, 중성지방 수치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의 이상소견, 즉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 갱년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정상 수치인데, 정상보다 수치가 높으면 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생기게 되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200 이상 높은 경우 역시 혈관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고, 50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고지혈증은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원인의 50-60% 정도, 뇌졸중 원인이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저희 병원에 다니는 한 분을 예로 들면 50대 초반 여성으로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이상 소견으로 상담하러 방문하셨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211로 상당히 수치가 높았는데, 환자분은 생활습관 조절을 먼저 해보시겠다고 처음에 약제 처방을 거절하셨어요. 이후 체중도 줄이고 식사 조절을 해서 다시 방문하셨는데, 혈액검사에서는 LDL이 151로 이전보다 수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았고, 혈관 합병증이 있는지 보기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미 경동맥 혈관이 두터워지고 딱딱해진 경화반들이 확인되었어요. 환자와 상담 후 고지혈증 약을 시작하기로 했고, 약제 복용 후 최근 LDL 수치는 94까지 떨어지고 약제도 부작용 없이 잘 드시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고지혈증은 치료를 미루다 보면 이미 동맥경화증이 진행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며 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운동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금 보여드린 사례처럼 적절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경 후 잘 생기는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한 고밀도 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폐경 후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기 이후 50대부터 발병하여 60대에 가장 많이 진료를 보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에서는 54세와 65세에 골다공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검진 결과지에는 고밀도 검사 결과가 간단하게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검사를 하게 되면 원래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검사 결과지가 나오게 돼요.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보면 숫자로 된 표도 있고 선이 그어져 있는 그래프도 있는데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저는 검사 결과를 처음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게 숫자보다는 그래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이 20세에서 100세까지 평균적인 골밀도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뼈의 소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노란색 영역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골 감소증 단계, 빨간색 영역은 뼈의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는 골다공증 단계를 의미해요. 이 환자분은 54세 여성분인데 허리 척추 평균 골밀도가 평균보다 매우 낮아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됩니다. 그래프의 검은색 동그란 점이 환자의 점수를 의미하는데 환자는 평균 위치보다 한참 아래쪽인 빨간색 영역에 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평균 T점수가 마이너스 3.5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2.5보다 점수가 낮으면 골다공증이고 마이너스 3.0보다 점수가 낮으면 매우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보통 검진을 하게 되면 이 T점수가 결과지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약한 건물이 지진이 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척추의 골다공증은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처럼 척추에 충격이 가해질 때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압박골절로 인해 허리가 굽는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 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른 부위 뼈도 잘 부러질 수 있지만 특히 고관절과 척추 관절의 골절은 골절 이후 높은 사망 확률과 연관이 깊어요. 이분은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는 상태이고 1년 동안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나서 골밀도 검사를 추적해 치료 효과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분의 결과지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54세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 시행한 골다공증 검사인데요. 처음에 평균 허리 척추의 T점수가 마이너스 3.8인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치료 반응이 좋다가 중간에 다시 골다공증이 나빠지기 시작해 치료 약제를 변경했는데요. 현재는 약제 변경 후 2년 정도 지나서 골다공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를 하게 되면 노년기의 골절 위험도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부터 이와 같이 골밀도 검사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 검사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한국 여성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골다공증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잘 생기기도 하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료 반응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 수치이고 30 미만인 경우 부족, 20 미만인 경우 결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 기능과 암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본인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거나 골다공증이나 골 감소증이 있다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 지금까지 잘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둔 검진 결과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고 혹시 이상 소견이 있다면 병원에 들러 검진 결과에 대해 상담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질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검사 및 결과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